대체 이 사태가 터지기까지 친윤 계열들의 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비책이라도 생각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조할 때 한동훈 대표를 욕하기밖에 더 했습니까? 같은 진영의 사람을 왜 그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만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한참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때 말이죠. 하나가 되어도 모자를 파내 갈라서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정말 답답함 심정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죠.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날 그가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녹취록을 윤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김영선 후보의 공천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자신에게 공천 관련 보고를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을 부인하며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으며 윤 대통령은 공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 담긴 발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의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길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뿐이지 특별한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녹취록 속 대화는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대화였으며 윤 대통령은 명 씨와의 통화가 전혀 중요하게 기억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이후 명태균 씨와 거래를 두려고 했으며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으려 했으나 당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고 이를 모두 거절할 수 없었기에 좋게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통화 내용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내 공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판례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대해 언급하는 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대부분의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으며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선정된 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김영선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치적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실의 해명은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초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대선, 경선 막바지에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받았으며 이후에는 명 씨와의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드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전 명태균 씨와 2번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4번 이상 만났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실의 발표가 신뢰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명 번복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여론의 불신이 커질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불법은 없었다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준환 교수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명 씨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나 이러한 해명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와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논란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그가 취임 전날까지 명 씨와 통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그와 명 씨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실이 명 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기에
대통령실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은 이번 공천 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공천 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부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일관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명하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세워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대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화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내 단합된 모습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